주관점. 마지막. 화이팅. 자, 집합의 연산 법칙 한번 해봅시다. 연산 법칙, 오케이? 연산 법칙. 자, 연산 법칙이 몇 종류 있냐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가장 기본적인 거.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서로 어때요? 같죠? 그죠?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서로 같죠?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오케이? 교환이 성립을 하더라. 오케이? 2번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 계산 순서를 약간 바꿔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을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교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성립을 하겠더라 안 하겠더라? 하겠더라.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계산해도 결론은 같더라. 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죠?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죠. 괜찮죠? 자, 세 번째.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시험엔 거의 얘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같은 걸 계산을 하고 싶어요. 자, 연산의 종류가 어때요? 다를 때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다르면 무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합집합한 게 얘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분배한 거야. 뭐를? 얘를 여기다 분배하고 여기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뭘로 이어준 거죠? 원래 사이에 있던 합집합 기호로 이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당연히 반대도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교집합 C도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얘는 A 합집합 B, A 합집합 C를 뭘로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교집합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분배 법칙. 사실상 얘가 제일 중요해. 시험에 거의 얘밖에 안 나와. 오케이? 자, 근데 이 친구는요, 당연히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뭐도 중요해요?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공식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납득이 되셨습니까? 이게 기본 세 가지 법칙이고요. 자, 이거는 근데 어디서도 이미 실수의 계산에서 다 배웠잖아, 그지? 근데 집합에만 따로 있는 법칙이 하나가 더 있죠. 4번 무슨 법칙? 데모르간의 법칙.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집합 달고 여집합 달고 이 가운데를 뒤집어주면 되더라. 맞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더라? A 여집합 달고 B 여집합 달고 얘네를 뭘로 이어주면? 합집합으로 이어주면 되더라. 얘네를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드모르간은 누구? 수학자 이름이다. 오케이? 수학자 뭐 이름인 것까지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뭔 짓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293페이지 가셔서 7번 같은 건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예를 들면 48번 같은 거를 풀 때 48번 같은 거를 풀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연산법칙 그딴 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림 그려서 풀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열심히 그려주시면 문제가 무조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안 풀릴 리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단점, 2개짜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지? 자,
근데 50번처럼 집합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났어요. 100% 헷갈립니다. 색칠하다가 100% 실수할 거라고. 그지? 사실 100%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높은 확률로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연산법칙으로 푸는 것도 좀 미리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48번. 자, 비차집합 A의 여집합 차집합 A를 연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차집합 표현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왜냐면 이 차집합을 여집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와? 안 와? 안 오거든. 그죠? 그래서 우선 얘를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표현으로 고치겠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얘도 그냥 한 번에 고쳐도 될까요? 내가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맞지? 자, 무슨 법칙을 빨리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맞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B의 여집합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붙이면 그냥 A겠죠. 이거에 집합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집합 A의 여집합. 납득 되시죠? 자, 이제 무슨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좋을까요? 분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지? 얘를 분배를 해줍니다.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 얘네를 뭘로? 합집합으로 엮어줍시다. 괜찮습니까?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뭡니까? A랑 A가 아닌 놈들을 교집합했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너는 날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더 이상 줄일 방법이 있어 없어? 딱히 없죠? 뭐 이케아 뭐 정도? 드모르간 한번 묶어주는 거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아. 맞지?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거나 혹은 이렇게 적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놓고 자, 보기로 들어가 봅시다. 몇 번입니까 답이?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이걸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식만으로 이렇게 쭉쭉쭉 푸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는 다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그죠? 49번 한 번만 해볼게. 49번. 49번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어. 49번. 자, A의 여집합 앞. A의 여집합,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거 계산하라네요. 맞죠? 그럼 일단 요 중괄호 안쪽에 있는 놈들부터 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4개죠? 그럼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묶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얘 묶을 수 있는 거 있니? 있죠? 얘는 묶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그죠? 물론 인수분해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거꾸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올 건 여기 원래 있던 기 사이에 낑겨있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했어요. 쟤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 전체가 되겠죠. 전체랑 뭐랑 교집합했어. 당연히 뭐만 남아? A의 여집합만 남겠네. 이해되십니까? 즉 최종 결론 너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뭐 하란 얘기예요? 합집합하란 얘기예요. 드모르간으로
묶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이해되십니까? 답이 몇 번이군? 5번이고 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실까요? 세 개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요. 덜 헷갈리고. 오케이? 괜찮나요? 네. 요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으세요. 오케이? 왜냐면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시험장에 지금 하나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리면 똑같이 금방 풀려. 그지? 그건 그렇게 크게 연습을 해볼 만한 풀이는 아니라고 봐. 근데 얘는 미리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안 보일 거야. 무조건. 그지? 해보세요. 뭐 나머지 거의 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표현하라 그랬는데 그냥 적당히 알아서 잘 표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산 법칙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거 활용해서 그냥 문제 푸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해.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입니다.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들어봐, 얘들아. 부분집합을 A가 B에 속한다랑 똑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거.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속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설명 안 해드려도 괜찮죠? 네. 두 번째, A 합집합 B가 뭐더라? B더라 하면 A가 B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잘 되시죠? 세 번째, A 교집합 B가 뭐더라? 항 A면 A가 B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잘 되시죠? 자, 또 4번. 여기까지 메인이야. 여기까지 엄청 자주 나와. 알겠지? 4번부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자, A 차집합 B가 무슨 집합이 될까요? 공집합이 됩니다.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것도 부분집합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납득이 되시지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시험엔 솔직히 저 네 가지 말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자, 궁금하시면 앞으로 가시면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디 있지? 아닌데, 있는데. 여기 279페이지 가시면 싹 다 정리해 놨어요. 오케이? 뭐 이게 시험에 막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요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도.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97페이지에 62번 같은 놈이 딱 나왔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은 뜻이죠? A 차집합 B랑 똑같은 뜻이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아, 무슨 뜻이군? A가 B의 부분집합이. 그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머지를 저걸 통해서 밝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쫄지 말고 바로 부분집합이란 뜻이구나 하고 부분집합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66번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답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답 잘못된 거 아니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답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썸머 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배수 약수 집합. 배수 약수 집합. 자, 배수 약수 집합은 약간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AM이 M의 배수 집합이라고 쳐보자. 오케이? AN은 A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를 교집합하면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교집합하면. 교집합하면 어떤 성질을 가질까? M의 배수랑 N의 배수들의 교집합이잖아. 그치? 저런 걸 뭐라고 부르지? 겹치는 거. 그치? 공배수들의 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공배수들의 집합은 결국 뭐의 집합이죠? 뭐의 집합이죠? LCM은 좀 익숙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MN의 최소 공배수들의 배수의 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LCM은 Least Common Multiplier 최소 공배수란 뜻이에요. 오케이? 네. 멋있지 않니? 네. 누가 물어보면 이제 Least Common Multiplier라고 해. 알겠지? 네. 그러면 약수의 집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약수의 집합을 교집합을 했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의 다시 약수들의 집합이 되겠죠. 공약수. 오케이? GCD는 Greatest Common Divisor예요. 네. 오케이? 아. 최대 공약수의 영어 표현입니다. 오케이? 최소 공배수 Least Common Multiplier. 정말 반지용이지. 하등 쓸모는 없지. 인생 사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 수학과 진학하실 거 아니면 하등 쓸모없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봐봐. 그러면 근본적으로 A2랑 A3을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집합했어. 자, 얘는 뭐가 돼? 몰라? 왜냐면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막 어떻게 돼 있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몇 도 있는 거야? 6도 있고 그 다음에 뭐 8도 있고 9도 있고 자, 얘네를 무언가의 배수라고 정의를 내리기엔 불가능하죠. 그죠? 합집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 성질도 안 생겨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왜? 네? A2랑 A6을 합집합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될까? 그죠. 이건 A2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A6은 A2의 뭐일까요? 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6의 배수들은 어차피 2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맞지? 걔네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더 큰 놈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A2가 될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요 정도 말고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합집합에 관해서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빨리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둡시다. 하나의 부분 집합 관계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for example. 67번. 7번은 이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68번. 약수의 집합이지. 그지? 45 교집합 54래. 45랑 54에 뭘 찾으란 거야? 최대 공약수 찾으란 거죠. 얼마죠? 9죠. 9죠. K가 9입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69번. 선생님 합집합 나왔는데요. A4 합집합 A6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AN의 교집합, AN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데요. N이 얼마일까요? 2. 저 N 2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네.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싹 다 가지고 있으려면 2의 배수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거 물어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3번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랑 부분집합의 개수까지만 하자. 알겠지? 개수 활용은 솔직히 말하면 너네 안 나와요? 안 나올 확률이 지극히 높긴 한데 네. 나온다고 풀 수 있겠니? 뭐가요? 개수 활용은 안 나올 확률이 높고 나오면 그냥 틀리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몇 개만 풀어보세요. 혼자서. 내가 질문은 받아드릴게. 알겠지? 네. 자, 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원소 개수. 자, 원소의 개수 유명한 공식 있죠. 그죠? 유명한 공식 뭐가 있어? N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더라? NA 더하기 NB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되어야 되겠더라 라는 게 유명한 공식이 있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럼 이거 3개 버전도 있습니다. 3개짜리. 오케이? 3개짜리. 3개짜리는 어떻게 구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이것도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아시겠죠?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다가 N A 교집합 B를 한번 뺍니다. N B 교집합 C를 한번 뺍니다. N C 교집합 A를 한번 뺍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에 뭔 짓을 해줘야 돼요?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번 더하면 얘가 되더라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4개는 나오면 깔끔하게 틀립시다. 네, 나올 리도 없겠지만. 오케이? 3개짜리까지는 시험에 종종 나와요. 시험이 조금 어려움. 오케이?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뭐 74번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지?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는. 맡겨도 되죠?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82번 같은 경우 301페이지에 82번 같은 경우 3개짜리 한번 해보자. 3개짜리. 자, 집합 A, B, C에 대해서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 돼요. 자, NA가 5고요. NB는 4고요. NA 합집합 B는 7이래요. 자, NB 합집합 C는 5일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 맞죠? 이해되시죠? 네. 자, 물론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3개쯤 되면은 그냥 어지간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A, B, C. 네모는 여러분 선택. 오케이? 난 일단 얘만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자, A 교집합 C가 무슨 집합이래? 공집합이래. 그럼 여기 원소가 몇 개 있겠어요? 0개. 너도 0개. 괜찮나요? 자, 그럼 NA가 5고 NB가 4고 NA 합집합 B가 7이래.
그럼 두 개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NA 교집합 B가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얼마죠? NA 교집합 B는? 너네 둘 더한 거에서 얘 빼면 얘 나와야 되지. 얼마죠? 2네. 자, 여기가 얼마란 거야? 두 개란 거야. 그럼 되었습니까? NA가 얼마였죠? 5였죠. 그럼 여기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럼 되었습니까? NB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여기는 합쳐서 2개가 있을 겁니다. NB 합집합 C가 5래. 맞지? 그리고 맞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A, B, C를 적고 싹 다 더하면 뭐 얼마인지 이런 거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었습니까? A, 2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여야 돼? 5여야 돼. 맞지?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맞니?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죠? 2죠. 그럼 C는 얼마예요? 자, C는 C는 1이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3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얼마란 걸 알 수 있어? A 더하기 B가 얼마지? 더하면 2죠. 이거. 그죠? 얘가 2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답이 나오겠군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거를 공식에 대입하셔도 돼요. NA가 5고요. NB가 4고요. NC가 안 나와 있죠. 진짜. 그죠? 그래서 얘를 몰라. 자, NA 교집합 B는 얼마야? 2란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계산 다시 해서. 맞죠? B 교집합 C는 얼마예요? 몰라요. C를 모르잖아. 그지? 얘는 0이란 거 알고 있죠. 얘 얼마야? 얘도 0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을 모른단 말이야. 맞지? 공식에 대입하려면 C를 뭘로 둬야겠어? NC를 X로 두고 푸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NC를 X라고 두면요. 자, 얘가 X고요. 이제 B 교집합 C를 찾아야 되는데 B 교집합 C는 어떻게 찾아? 4 더하기 X에서 B 교집합 C를 뺀 게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럼 되십니까? 그럼 얘가 얼마여야 말이 되겠어요? 얘는 x-1이어야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가 x-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쉬워? 솔직히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숫자 채워넣는 게 쉽니? 아니면 이렇게 계산식 쓰는 게 쉽니? 벤다이어그램이 좀 나은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개수가 많아지시면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채워넣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할 수 있겠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개수 최대 최소입니다. 개수 최대 최소. 자,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제일 직관적인 거로 해볼게. 알겠지? 자, 87번 한번 봐볼게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냥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벤다이어그램. 오케이? 벤다이어그램 A 슈 B 슈 전체 U 슈 이렇게 생겼겠죠? 두 개니까. 그죠? 자, NA가 33이고 NB가 28이고 전체는 얼마래? 50이라네요. 맞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 쓸 겁니다. 어디를 문자로 잡을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A 교집합 B니까 여기를 A라고 잡아볼까? 괜찮니? 여기는 뭐가 돼? 33 마이너스 A죠. 맞죠? 그럼 여긴 뭐가 돼요? 28
마이너스 a죠. 그죠? 여기는 뭐로 쓸 수 있겠어? 전체가 얼마였어? 전체가 5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를 싹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싹 다 더하면 6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50에서 얘를 뺀 걸 여기다 적어줘야겠네. 맞지? 그럼 뭐가 되겠어? a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납득이 되십니까? 괜찮나요? 근데 여기 써져 있는 모든 숫자들은요 몇을 넘어갈 수 없을까요?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지금 여기다 뭘 적어놓은 거야? 적어놓은 숫자들이 싹 다 뭐야? 저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맞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수여야 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정수여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몇을 넘을 수 없어요? 33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몇을 넘을 수 없어요? 28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a가 11보다는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래서 a는 11부터 얼마 사이에 있는 거야? 28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최소가 얼마예요? 최대는 끝. 이해되셨나요? 자, 왜 이렇게 풀어줬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거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야? 87번을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외우는 거야. 상황을. 솔직히 2개짜리면 외우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2개짜리 외우는 자, 교집합이 지금 최대랑 최소를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무조건 작은 게 큰 거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럼 겹치는 게 제일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28이 최대인 거야. 오케이? 최소인 건 겹치는 게 제일 적어야 되잖아. 그치? 겹치는 게 제일 적을 때는요. 무조건 이 합집합이 전체랑 똑같아질 때일 겁니다. 왜냐면 걔를 넘어갈 순 없으니까. 전체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33 더하기 28 빼기 교집합이 얼마가 될 때? 50이 될 때가 A가 최소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외워두면 좋아요.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풀면 단점이 뭐냐면 3개 가면 무너집니다. 저 집합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났어. C로 3개가 됐어. 그 순간 저런 풀이는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해보면 알아요. 죽어요. 계산하다가 죽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에다가 숫자를 채워넣는 풀을 알려드린 건데 아마 홍진에서 저런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2개는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최대가 되려면 작은 게 큰 거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 되더라. 오케이? 최소가 되고 싶으면 합집합이 뭐랑 똑같아지면 되더라? 전체랑 똑같아지면 되겠다. 선생님 합집합이라 그래봤자 합집합이 전체랑 똑같아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33이고 얘가 막 뭐 11이야. 그래서 더해봤자 50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교집합이 얼마일 때가 제일 작은 걸 거야? 0일 때가 제일 작은 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셨죠? 이런 식으로 판단 내려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건 이 문제들을 활용해서 30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문장형 문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걸 문장형 문제로 이런 식으로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앞에 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마무리 지을게요. 수업. 오케이? 왜? 네?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테스트 볼 때 저는 집 밖으로 다 해요. 테스트? 네. 모의고사 형식으로? 아니
테스트 이제 안 보이지? 진도가 끝났잖아. 와. 그냥 이제 너네는 문제만 죽어라 푸는 거야. 아.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전제야. 알겠지?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전제하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NA가 예를 들면 얼마로 해볼까? NA가 P개예요. 오케이?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그냥 몇 개가 됩니까? 자동으로 2의 P제곱개가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더라라는 거 여기셨죠?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얘 원소 몇 개, 예를 들면 적당히 Q개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어줬어. Q개는 이 중에 Q개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의 P-Q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이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혹시나 여러분 학교에 옛날에 이상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요거 벤 다이어그램 채우기도 좀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채우기. 오케이? 네, 요거를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냐면 그냥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야 이렇게 되는 A, B의 집합 두 개의 순서쌍을 한번 구해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2의 몇 제곱으로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두 개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이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키면 예를 들면 1, 2, 3, 4, 5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있어. 오케이? 전체가 이 다섯 개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1, 2, 3, 4, 5를 적당히 적어 넣으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면서 순서상 A, B가 자동으로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찾아지겠죠. 예를 들면 여기 1, 2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3 있고 여기 4가 있으면 순서상 A, B 하나가 찾아진 거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지금부터 채워 넣어 볼 거예요. 와 선생님 생각만 해도 아득한데요? 아니야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려우니까 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1번을 내가 이제 여기에다 어딘가에다가 쑤셔 넣을 거거든. 쑤셔 넣을 수 있는 구역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죠. 그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야? 4개. 맞습니까?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죠? 똑같이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 쑤셔 넣으면 돼요. 몇 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답이 4의 5제곱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별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같죠? 그죠?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 문제만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순서상 문제 하나만 하고 또 마무리 지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310페이지에 8번 9번 두 개만 해볼게요. 알겠지? 자, 전체 집합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B가 무슨 소? 서로소래. 서로소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는 뜻이죠. 요렇게. 맞죠? 자, 겹치는 게 아예 없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여기다가 1부터 5를 쑤셔 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그렇지.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3의 몇 제곱? 되게 쉽지? 근데 문제가 뭐야? A가 뭐면 안 되는데? 공집합이면 안 되는데. 맞지? B가 뭐면 안 되는데? 공집합이지 말아버려. 맞지? 그럼 여기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들어있겠죠? 그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게 좀 까다로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가 공집합인 경우를 상정을 해봅시다. 이제 더 이상 1번에 누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A가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제 1이란 원소가 이 1번 구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2도 2개, 3도 2개, 그래서 2의 몇 제곱?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엔 B가 공집합일 때 생각을 해보자. 이번 구역에 누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또 몇 개가 나오겠어? 2의 5제곱 나오겠지. 이해되니? 나한테 했어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또 생겨요. 둘 다. 그렇지. 둘 다 비는 게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더 해줘야 되죠. 둘 다 비었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군데,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군데, 다 한 군데. 얼마? 1을 더해주셔야 마지막 함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못할 정도로 어렵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채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9번 보실래요? 니네 학교예요. 냅니다. 네.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순서상이 진짜 약간 좀 이상한 선생님들만 나도 개인적으로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떻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9번 한 번만 해보자. 알겠지? 네. 자, 1, 2, 3, 4, 5 똑같은 놈들에 대해서 두 부분집합 A, B가 A 교집합 B가 적어도 몇 개의 한 개의 원소를 갖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라고 했네요. 맞죠? 적어도 한 개면 어떻게 풀면 좋겠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그거의 반대에 해당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적어도 한 개의 반대는 여기에 뭔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구해서 빼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맞니? 일단 전체부터 구해보자. 자, 전체 구역이 총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원소는 총 몇 개니까? 5개니까 4의 5제곱이 전체일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여기서 뺄 겁니다. 뭘 빼요? 2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만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2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자, 선택할 수 있는 구역은 몇 개가 됐어 이제? 3의 몇 제곱? 이게 답이에요. 결론만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니? 그지? 이게 뭐가 빡세냐면 이 공집합이 아니라 조건이 제일 빡세거든. 근데 너네 학교는 이건 안 냈어. 다행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일단 해보세요. 아시겠죠? 활용은 그냥 일단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요 전까지 이 부분집합 개수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늘 집합 진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물어봐요? 자, 각자 이제 안 돼 있는 부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거 쌤 포즈. 그 일반적인 저